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수의 강사 러프입니다. 오늘은 연력학 개념 정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력학은 한 강의만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력학은 재료역학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열과 일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시면 문제에서 도대체 어떤 걸 물어보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해만 잘 하고 있다면 공식이나 풀이 자체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많이 쉬운 편이에요. 공식도 길지 않고요. 그 말은 즉 이번 연력학 개념 잡기 강의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미리 전해드리고 싶네요. 원테이크로 찍을 예정이니까 준비되셨으면 집중하시고 연력학 개념 정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력학은 열과 일의 관계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먼저 열과 일은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열량 Q라는 친구는 질량 M 곱하기 비열 C 곱하기 델타 T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열은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평균 비열 CM 값을 쓴다는 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일량 W는 고체와 유체일대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연력학에서는 고체가 아닌 유체를 해석하게 될 거니까 W는 PV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열과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까지는 알았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서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 조건에 관련된 개념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해석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입니다. 개는 에너지 출입은 있지만 질량의 출입은 없는 상황을 해석하는 밀폐개, 에너지 출입과 질량의 출입이 모두 가능한 상황인 개방개,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질량의 출입이 모두 불가능한 고립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태량입니다. 강도성 상태량은 물질의 질량에 관계없이 그 크기가 결정되는 상태량을 말하고 질량에 따라 크기가 변화한다면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강도성 상태량과 종량성 상태량을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데요. 구분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그림처럼 주어진 상황을 쪼개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쪼개어진 상태에서도 그 크기가 일정하다면 강도성 상태량, 크기가 변화했다면 종량성 상태량이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는 이 블럭을 쪼개어도 온도는 각각 똑같다, 그죠? 그래서 온도는 강도성 상태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태함수, 경로함수입니다. 어떤 물리량이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주어진 상태, 즉 결과값에만 의존하는 물리량을 상태함수 또는 점함수라고 불러주고 변화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물리량을 경로함수 또는 과정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경로함수는 일량, 열량 이 2가지 빼고는 모두 상태함수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 부분에서는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끔 화씨와 섭씨를 환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환산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식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암기 팁은 화씨는 5분 9씨보다 32살이 더 많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연력학 개요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은 연력학 해석의 기초가 되는 연력학 법칙을 배우셔야 됩니다. 연력학 법칙은 0법칙인 연력학 법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리고 3법칙 절대 용도 법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연력학 법칙에서는 이론 문제에서부터 계산 문제까지 꽤나 높은 확률로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 반드시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 실질적인 연력학 문제들에 속합니다. 세 번째 단원, 에너지 방정식 해석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해석 조건 중에서 질량 유동이 없는 밀폐계 해석과 질량 유동이 있는 개방계 해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먼저 밀폐계부터 설명드려보자면, 여기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열량은 받으면 플러스, 잃으면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일량은 받으면 마이너스, 주면 플러스 라고 해석하고, 연력학 1법칙 Q는 U 플러스 W 라는 식에 대입해서 공식처럼 문제를 푸신다는 점이에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제발 그렇게 암기식 풀이하지 마시고요. 열과 일 모두 같은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받으면 플러스가 맞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제가 풀이한 방법은 모두 틀린 건가요? 방법이 틀린 건 아니고요. 일량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로 보는 이유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공식을 이용해서 풀지 마시고요. 아래 그림처럼 해석해서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도 훨씬 잘 되실 거예요. 두 번째, 개방계 해석입니다. 개방계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량 유동이 있는 상태를 해석하기 때문에 질량 유동에 관련된 에너지를 모두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폐계를 해석했을 때보다는 식이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밀폐계 때는 받으면 모두 플러스라고 하셨으면서 개방계에서는 일량은 또 받으면 마이너스라고 표기하셨네요?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개방계 해석은 연력학 1법칙과 같이 열량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받아들이기가 더 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밀폐계와 개방계 해석은 열량에 대해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일량에 대한 심화된 문제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게 절대일인지 공업일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선생님. 절대일과 밀폐일이 같은 말인 건지, 실린더 문제가 나오면 절대일, 터빈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업일, 이렇게 풀이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일 문제만 나오면 거의 혼란의 카오스 상태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항상 똑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절대일은 밀폐일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질량 유동이 없는 경우에 유체가 행한 일을 말하고요. 공업일은 개방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질량 유동이 있는 경우에 유체가 행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 문제를 해석할 때 첫 번째는 질량 유동이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절대일로 풀 건지 공업일로 풀 건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가끔은 문제에서 이런 정보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억지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기출문제 같이 해석해 보면서 조금씩 추가로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 정도로 정리해 주세요. 다음 단원은 연력학 단원에 꽂힌 이상기체 해석 단원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정적과정, 정합과정, 증원과정, 단열과정, 마지막 폴리트로픽 과정 이렇게 5가지 상태 중 하나에서 여러 값들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시험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엔트로피 유형과 함께 이 이상기체 해석이 아주 까다로운 문제 유형에 속했었는데요. 제가 확실한 흐름 잡기를 통해서 이 이상기체 해석 파트와
엔트로피 해석 파트의 난이도를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저에게 배우신 많은 학생분들께서 예전에는 이런 유형만 나오면 일단 겁부터 났었는데 이 개념을 배우고 난 뒤부터는 이 문제 유형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라고 말해주실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도 겁먹지 말고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강의가 있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적 과정은 먹었는데 일을 안 한 경우입니다. 일을 안 했으니까 W가 제로일 거고요. 먹은 Q 열량만큼 전부 내부 에너지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열량은 내부 에너지와 똑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식인 CVDT로 구할 수 있고요. 절대일, 아까 일 안 했다 했으니까 제로. 공업일, 위에서 말한 W는 절대일을 말하는 거지 공업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업일은 압력 변화가 있으니까 VDP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내부 에너지 CVDT, 엔탈피 CPDT로 구해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계속 가볼게요. 정압 변화는 먹었는데 살도 찌고 일도 한 상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속하고요. 그래서 Q는 U 플러스 W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매번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U 값과 W 값을 각각 구해서 열량을 구하기 까다로웠던 학자들이 엔탈피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엔탈피는 U 플러스 W 마이너스 WT 공업일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업일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기본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을 띠기 때문이고 아무튼 식 변형을 해주면 Q는 H 플러스 WT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압 과정에서는 공업일이 제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Q는 엔탈피 H와 같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식을 가지고 열량 구해보면은 열량은 엔탈피와 같다 라고 했으니까 CPDT, 절대일은 부피 변화 있으니까 PDV로 구하시면 되고 공업일 제로고요. 내부 에너지 CVDT, 엔탈피 CPDT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등원 변화입니다. 등원 변화는 먹었는데 일만 한 아주 퍼펙트한 과정입니다. Q는 U 플러스 W에서 U가 제로이기 때문에 Q는 W다 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Q를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Q는 W와 똑같지만 문제에서는 당연히 W 값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기 식 보시면은 절대일과 공업일을 이용해서 각각의 식 변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최종 공식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서 열량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온도만의 함수인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모두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단열 변화입니다. 단열 변화는 안 먹어서 일한 만큼 살이 빠지는 단식 과정에 해당합니다. Q는 U 플러스 W라는 식에서 Q가 제로기 때문에 U 플러스 W는 제로다 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열량 Q는 제로고요. 절대일의 크기는 내부 에너지 크기와 똑같으니까 CVDT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공업일의 크기는 엔탈피 크기와 똑같기 때문에 CPDT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조금 팁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뇌절했다 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단열 과정에서는 뇌절이라서 내부 에너지는 절대일이다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면 나머지 공업일은 엔탈피랑 자연스럽게 묶이실 거예요. 자, 마지막 폴리트로픽 과정입니다. 폴리트로픽 과정은 단열 과정에서 손실을 고려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Q값이 제로가 아니에요. 열량은 원래 구하던 방식대로 비열 곱하기 dt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비열 Cn 값은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대1은 뇌절 해서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식 CVDT처럼 구하면 되기는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폴리트로픽은 열 손실을 고려한 값이기 때문에 기존의 CVDT 내부 에너지랑은 값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 풀이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흐름 정도로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일 마찬가지고요. 내부 에너지 CVDT, 엔탈피 CPDT까지 하면 이상기체 해석 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긴 호흡으로 왔는데 이 이상기체 해석 단원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것도 두세 문제씩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엔트로피 해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흐름만 잘 잡으신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엔트로피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등온 상태에서 열량 변화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물잔에 들어있는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매우 큰 이 방은 두 개의 열평형을 위해서 열량이 서로 교환은 되지만 물잔이 온도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방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의 온도를 1도 올리기에는 이 열량값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분명히 열량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방의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식으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엔트로피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엔트로피는 온도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때는 ln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상기체 엔트로피 해석입니다. 이때는 이 네 가지 관계식 중에 해당하는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식들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금방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고 이상기체 엔트로피 방법으로 풀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함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압력, 부피, 온도 중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두 개를 지문에서 찾아서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한 문제씩 예시 넣어뒀으니까 따로 공부해 보시면서 감각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맥스웰 관계식입니다. 대부분 이 맥스웰 관계식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이 점은 고사하고 맥스웰 관계식이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하세요. 너무 어렵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지만이라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맥스웰 관계식은 이 직접 측정이 어려운 엔트로피 변화량을 비교적 측정이 간단한 온도, 비체적, 압력 등의 상태량으로 바꿔서 표현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들을 보시면은 엔트로피 항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 괄호 형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괄호 밖에 이 하첨자는 일정하다라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번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은 등엔트로피 과정에서 V분의 T는 정적 과정에서 S분의 P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라는 식이 성립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식들이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만약 외우는 게 좀 어렵다면 양쪽의 단위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점으로 한번 풀이해 보세요. 풀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온도는 V분의 T 하면 단위는 켈빈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S분의 P 이 식도 정리해 보시면 켈빈 퍼 미터 세제곱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음 중 맥스웰 관계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면 등호 양쪽 항들의 단위를 비교해 보시고 만약 다르다면 그 식은 맥스웰 관계식이 아니다 라고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액체면 액체, 기체면 기체, 하나의 상태를 해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하나의 상태에서 기체와 액체 두 가지 상이 모두 공존하는 상태를 해석하는 증기선도 해석 구간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건 일반적인 개념과 동일하고요. 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이 습증기 구간에서 건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서 엔트로피를 이용한 건도를 구할 때는 습증기 구간 총 길이 S2' - S' 위치에 해당하는 X구간 SX-S''으로 구해주시면 건도를 구할 수 있다. 이 건도는 엔탈피 또는 부피 등 여러 상태량 값을 이용해서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함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순간의 상태를 해석하는 경우를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사이클, 순환 상태에서의 에너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이클 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바로 효율을 구하는 부분인데요. 이 효율과 성능계수를 반드시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구분만 할 줄 아셔도 사이클의 30%는 이해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효율은 입력이 열량이 될 거고 출력이 일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 일량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 에너지를 넣어 주었는가, 이 부분이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터빈처럼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바꾸는 경우에 이 효율로 사이클 효율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성능 계수는 조금 달라요. 이것도 효율의 개념이라는 건 똑같은데요. 위에서 배운 효율과는 조금 다르게 입력값이 일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내거나 뺏기 위해서 얼만큼의 일을 해주었는가, 이게 성능계수를 효율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효율은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일량이나 열량으로 계산해 줘야 되지만 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열원 자체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열량 값을 온도로 대체해서 풀이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태에서 온도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거나 열원 자체를 에너지로 쓰는 경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효율에서 한 단계 난이도를 올리게 되면 이 에너지 값을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구간별 엔탈피 값을 알려줘서 에너지 값을 찾도록 한 번 더 꼬아서 내는 문제도 종종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도 함께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이클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가끔 열효율 증대법이나 클라우지우스 부등식 개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출제되기도 해요. 이 부분은 메이저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이해가 좀 어렵다면 이 부분을 설명한 강의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스동력 사이클입니다.
가스동력 사이클 중에서도 효율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사바테 사이클 열 효율을 기준으로 압력비가 1이면 디젤 사이클 열 효율 공식이 나오고요. 최절비가 1이면 오토 사이클의 열 효율 공식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해석도 자료에 남겨뒀으니까 공부하실 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씩 브레이튼 사이클에 대한 열 효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외워주셔야 하니까 이 부분도 하나 챙겨가 주세요.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은 열전달입니다. 열전달은 크게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에 대한 열 해석을 물어볼 거고요. 각각의 공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식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그대로 이해되실 거예요. 자, 어떤가요? 열역학 흐름이 좀 잡히셨나요? 재료역학 시간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흐름 가져오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의 살을 붙여서 흐름을 가져가 보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목차 보면서 짧게 흐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열역학 개요를 통해서 열과 일량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해석하기 위한 4가지 조건들을 배웠었고, 열역학 0법칙부터 3법칙까지 개념 장착한 다음에 밀폐와 개방계에서 열량과 일량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배웠어요. 이때 절대일과 공업일을 구분하는 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한다고 말씀드렸고, 핵심 포인트는 질량 유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구분해 주시면 된다. 4단원은 열역학에 꽂힌 이상기체 해석 5가지 과정에 대해서 열량, 절대일, 공업일, 내부에너지, 그리고 엔탈피 5가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엔트로피 해석 단원에서는 등온 열량 변화 시, 온도 변화 시, 그리고 이상기체 해석 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엔트로피를 해석할 수 있었다. 다음 맥스웰 관계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엔트로피를 다른 상태량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렸고, 관계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관계식을 외우면 가장 좋고, 이 부분이 어렵다면 등호 양쪽의 단위들을 확인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상에 대한 에너지 해석을 배웠다면, 증기선도 해석 시에는 2개의 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건도를 이용한 에너지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건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하면 다음은 순환 상태에서의 에너지 해석인 사이클 해석으로 넘어갈 거고요. 크게 카르노 또는 랭킨 사이클에서 열량을 이용한 효율과 성능 계수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 이때는 어떨 때 온도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열량값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열량값을 찾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스동력 사이클에서 압축비를 고려한 열효율, 사바테, 오토, 디젤 사이클의 상관관계를 아셔야 했고, 가끔 브레이튼 사이클에 대한 열효율을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따로 하나 챙겨가 주시면 좋다. 마지막은 열전달 단원인데, 크게 전도, 대류, 복사 3가지 상태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공식만 알면은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공식을 외워주시면 된다. 이렇게 흐름 잡아볼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뿌리가 되는 목차 수준의 흐름을 먼저 세워두시고, 다음 조금씩 살을 붙여서 나가시다 보면은 금세 열역학 과목 자체의
흐름이 눈에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는 유체역학 개념 정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